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걸러야 할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주식을 매수하시기 전에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카페나 유튜브나 혹은 각종 커뮤니티나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실 텐데요. 기업 분석이나 시장 분석, 요즘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해주시니까 분석을 그걸 참고하실 거고요.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해야 할 전문가와 신뢰하지 말아야 할 전문가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류는 이렇게 나뉩니다. 1번은 뭔가 빠삭하게 알고 있고 또 시장 경제 지표나 이런 분석을 되게 잘하는데 뭔가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냥 분석은 잘하지만 마지막 끝에는 보면은 결론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든지 말하는 거에 자신감이 넘치고 이 숫자와 시기를 언급하면서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하는 그 분위기가 항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뉘앙스예요. 나는 지금 알고 있지만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줄 수는 없다. 이런 느낌. 항상 뭔가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 이미 눈치채셨죠? 여러분은 2번을 걸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제 아무리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다 한들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극소수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극소수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월가에 가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추종자가 있는데요. 이 추종자들은 항상 그 사람이 틀리더라도 추종을 합니다. 10번 중에 2번만 맞춰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항상 본인이 뭔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힌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시덥지도 않은 행동이나 말인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자기가 분명히 힌트를 줬다면서 뭔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힌트를 줬지 않냐면서 타박을 하고 어떻게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끼워 맞춥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혼을 내요. 공부 좀 하라고, 눈치챘냐고.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분명히 어제 양치를 할 때 이빨을 12번 비볐는데 오늘 환율이 1200원이네요. 아마 눈치챈 분들은 이미 환차익으로 수익 보셨을 겁니다. 제가 관장할 때 물 몇 리터 먹었습니까? 원래 6리터 먹어야 되는 건데 5.5리터 먹었죠. 오늘 주식회사 쌈다수가 5.5% 올랐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수익 보셨을 겁니다. 제가 분명 브이로그 할 때 테슬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막 차 구경하러 가고 계약하려고 그러고. 지금 보셨죠? 무슨 일이야 이게? 떠먹여 드려야 됩니까? 제가 테슬라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런 거 다 힌트예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수익 보셨을 겁니다. 저는 안 샀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오버한 감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분의 추종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눈치챘습니다. 저도 오늘 수익 냈어요. 선생님 대박. 공부하니까 보여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인간은 손실의 두려움이 이 수익의 기쁨보다 약 2.5배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이 불확실함과 이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는 거죠. 인간은 그 군중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틀렸다 한들 다수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서 틀리느니 이 다수와 같은 방향으로 가서 같이 틀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로 이 2번 전문가들의 찝어주는 포인트를 보고 이 제시한 이 방향을 보고 또 그걸 믿고 같이 가는 거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도감이 편향된 사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문가를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능동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져요. 시장을 생각하는 자유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불안하면 그 전문가한테 가서 항상 자문을 구합니다. 매달리는 거죠. 자, 그럼 1번 전문가는 괜찮냐? 이분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분석과 생각이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항상 조심스럽죠.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결론이 없는 거죠. 나도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과거에는 이랬으며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동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력과 판단력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시장 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전문가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정보를 분석해 주시는 분들은 빛과 소금 같은 존재죠. 투자의 영역은요, 확률에 기반하고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들도 일반인에 비해 이 예측력이 확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테니스 선수가 지난 10경기 연속 승리를 했는데 오늘 이름 없는 무명 테니스 선수한테 진 겁니다. 대중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겠죠. 이 경기 직후 모든 미디어들은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왜 졌는지에 대해 각종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패배는 이 선수가 이전부터 있었던 이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졌을 것이다. 10경기 연속의 승리라는 그런 화려한 전적 때문에 그 전적에 대한 부담이 아마 이번 패배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추측성 기사를 쓰겠죠. 대중들은 이런 미디어의 그 기사를 보고 이 테니스 선수의 패배의 원인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테니스 선수가 왜 졌는지 본인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그 선수 본인 스스로마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먹었던 피자가 소화가 덜 돼서 배가 부르륵 거려서 스매시가 잘 안 됐다던가, 경기 직전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요. 컨디션은 정말 좋았는데 그날따라 테니스 라켓이나 복장이 좀 불편해서 경기력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떠한 결과에 대한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가 높은 이 투자의 영역은요, 변수가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복잡한 구조로 된 시장을 원인과 결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결과가 그에 맞는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주식시장을 상승시켰지만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이 나와 시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부진한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다시 시장을 상승시켰고, 이어 경제가 과열되어 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돼 결국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이처럼 시장은 지식과 자원, 또 동기가 각자 다른 다양한 투자자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해놓은 분석과 의견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전문가를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얻고 여러분의 상상력과 판단력으로 투자를 하세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거에는 위기가 있었을 때 어땠는지, 지금 상황에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 파악을 하신 후 투자 계획을 스스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 개별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ETF 투자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